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를 어디로 옮기느냐,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어디로 옮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큰 충돌이나 분열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에 그 첫 발자국을 떼는 것일 뿐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심판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 통합으로 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이 왜 당선됐다고 보십니까? 왜 당선됐다고 보십니까? 왜 국민은 윤석열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알고 있고 젊은이도 알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맷집이 좋다. 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몸집이 큰 그런 맷집이지만, 그러나 그 누가 두들겨 패도 조국이 팼지요, 추미애가 팼지요, 박범계가 팼지요, 문재인이 팼지요. 그래도 견뎌낸다. 그런 의미에서 맷집이 좋다. 그다음에 윤석열은 뭐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 주변 사람들을 한 손에 이렇게 쥐어서 끌고 가는 힘. 그런가 하면은 이 말하는 화법이 여의도에서 굴러먹은 사람들, 말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소탈하지만 삥 둘러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국을 찌르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해찰하지 않고 해야 될 얘기를 바로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직설화법. 그래서 뭐 맷집, 카리스마, 직설화법이 있는데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요. 진짜 윤석열이 당선된 이유는 시대정신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 그것에 정확하게 올라탔기 때문에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면 시대정신은 뭐냐?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 5년에 너무나 화가 나고 성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국민들 55에서 60%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을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탄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청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컨대 뭐 그 듣기 좋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뭐 중도, 합리적. 그러나 유권자들이 기표소에 가서는 그런 말보다는 정권 교체, 청산, 청소, 나라를 제자리 갖다 놓기, 이런 생각을 더 세게 하셨다는 그 증거가 한 사람은 낙선을 하고 한 사람은 당선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거칠게 양단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나 상황은 꼭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거가 있기 전, 대선 전에는 정권 교체가 시대정신이었다면
선거가 끝난 뒤, 당선과 낙선이 갈린 뒤, 그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월 9일 이전에는 정권 교체, 3월 10일부터는 국민 통합.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정권을 확실하게 교체를 하고 적폐청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수사하고 재판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대통령이 일절 개입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보복 그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이냐 통합이냐 둘 중에 하나지요. 앞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그걸 묻어두고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말을 갈아탈 것인가. 과거에 많은 정권들이 당선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즐겨 했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저를 찍지 않은 유권자도 똑같은 국민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고 듣기는 좋았지만 정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정도를 떠나서 아주 처절하게 앞정권을 보복하고 앞정권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수백 명을 피의자로 불러서 구속수사를 하고 그 중에 몇몇은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을 하고 살아있는 앞선 대통령들이 일부는 재판을 받고 일부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것도 수십 년형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국민들은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 3월 10일부터 당선 소감부터 통합에 더 강조점을 두고 통합을 더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 국민의 편을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그것이 자신을 당선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최소 격차 0.73%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저는 윤석열 정권의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앞선 정권의 적폐청산을 청산하라는 정권 교체의 그 정신을 끝까지 살려달라는 그 심판의 요구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새롭게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리얼미터 국정과제,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 첫 번째가 경제성장,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세 번째가 정치개혁, 부패청산, 네 번째가 부동산 문제 해결.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그런 것은. 그래서 정치개혁과 부패청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국민들의 새 정권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과 통합은 과연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심판하면서 동시에 통합도 하고 통합하면서 동시에 심판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사 시절부터 이런 소신과 원칙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위법하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법을 벗어난 일과 법을 벗어났던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게 시스템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10분 공감하는 여론이 과반 이상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가능성을 얘기했었습니다. 적폐 청산도 수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이튿날 아주 기억도 생생합니다. 모든 신문이 일면 톱으로 주먹만한 활자로 보도를 했고 매 시간마다 방송도 그게 톱뉴스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앞선 정권을 수사하겠다라는 말을 공언을 한 겁니다. 아주 뜨거운 뉴스였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는데 강력한 분노를 표시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가올 미래 권력과 이제 떠나갈 권력이 가장 뜨겁게 발톱을 세우고 충돌했던 장면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앞선 정권도 수사하겠다. 강력한 분노를 표시한다. 윤석열은 앞선 정권 수사하겠다. 문재인은 강력한 분노를 표시한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끝난 뒤에 통합, 이 국민 통합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이런 것들은 국민 통합 쪽에 무게가 실린 그런 발언입니다.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디가? 민정수석실이. 그리고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 어디가? 민정수석실이. 그래서 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이것은 앞선 정권에 대한 조사, 앞선 정권 사람들의 뒷조사,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만 흘러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이스타 항공 특혜 취업 의혹,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가 가는 곳마다 지금 점점이 남겨놓은 눈 위에 발자국처럼 꽉 찍혀있는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 그걸 어떻게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물론이리와 낙선 후보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그 대장동 의혹들, 그걸 어떻게 덮어놓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은데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건들을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불러 세우고 형사처벌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 특히 윤석열 정권 초반기에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공화국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반발이 나올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일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모든 법률에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 5월 10일부터 전개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의 길인가 통합의 길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고 지휘하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이런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김광일 TV에서는 뭐 저라고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게 한마디 한다면, 그런 때일수록, 정권이 딜레마에 갇힐수록 그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민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민심이 심판 쪽에 있는지 통합 쪽에 있는지,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무수한 잘못,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 교체를 완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독선, 문재인 정권의 위선,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권교체, 정치개혁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 그리고 다음 주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이제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옮기는 그 절차마다의 그게 핫 이슈가 돼서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될 일은 나라를 다시는 두동강 내지 않는 통합, 그러나 앞정권의 그 여러 가지 적폐를 다시 한번 시스템에 얹어서 정확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그 두 날개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그런 딜레마를 느낄 때마다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점이고,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